안녕하세요. 경륜의 모든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달드리는 스피드 뉴스 아나운서 장소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 뉴스 해설위원 배영훈입니다. 위원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륜도 끝났고 이제 스피드 뉴스에서 더 이상 다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없긴요.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2024년 결산입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제도도 많았고 또 눈에 띄는 선수들도 꽤 있었잖아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장서희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할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 스피드 뉴스 마지막 회의 주제, 오늘은요 2024년 결산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1년이 또 즐겁고 새로웠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좀 새로웠던, 그리고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변화는 벌점 제도 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인별 3회차 경주의 총 벌점이 50점을 넘을 경우 1회차 출전 정지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러다 보니 선수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여러 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겨나게 된 배경 뭐였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잦은 낙차와 과도한 견제로 인해서 경륜을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나 고객 여러분들 많은 피해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좀 벌점 제도를 갖다가 손을 봤죠. 이렇게 바뀌면서 말씀하신 대로 낙차나 부상이나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 저는 조금 위축된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유리해진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벌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수들은 선행형 선수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몸싸움이나 이런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다만 상대 선수를 갖다가 활용하는, 또 우리 라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상대를 견제하는 이런 마크 추입형 선수들은 이런 벌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마크 추입형 선수 중에서 앞서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이 벌점을 신경 쓰다가 게임을 망칠 수도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이런 분위기는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있었죠. 마크 추입형 선수들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뺏어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대결 구도가 좀 심한 형태의 경기에서는 우리 편만 믿고 가다가는 질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대 라인을 끊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수적으로 불리한, 아니면 전력적으로 약간 열세에 있는 라인들이 이런 좀 과감한 경기를 하다 보니 벌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렇다고 그냥 입상 의지 없이 남만 쫓아가다 보면 벌점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입상과는 멀어지잖아요. 그건 또 선수로서 할 일은 아니죠. 바뀐 벌점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재미를 더한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팬분들이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수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였던 선수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선수로 윤민우 선수를 꼽을 수 있어요. 굉장히 몸싸움에 능하고 라인 전환에 능했던 선수인데 이 벌점에 대한 압박, 그래서 항상 윤민우 선수는 매년 경륜 선수들 중에서 이런 제재로 인해서 경기를 다 못 찾아 탔던 선수예요. 근데 그랬던 윤민우 선수가 이제는 새색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몸을 사리고 안정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벌점에 대한 위반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아쉬워하는 팬분들은 그렇죠. 많으셨을 것 그 같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적극성과 승부욕을 좀 봤으면 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팬 여러분들이 새색시라는 별명을 지어줬고요. 이재림, 최종근, 또 성낙송 선수들은 매 회차 입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만큼 벌점을 많이 받아서 경기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벌점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상을 하는 건 좋은데 경기를 출전을 못하다 보니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되게 고민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박진감 있는 경기를 위해서 벌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벌점 제도뿐만 아니라요, 대진 방식과 득점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금요일에 독립대전, 그리고 토요일에 일요일 결승 진출자를 뽑는 예선이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금요일에 예선전을 치르고 토요일에 독립대전, 그리고 일요일에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조금 더 흥미진진한 경주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아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금요일날 예선전은 이전에 시행을 했었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제도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나 선수들도 약간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독립대전으로 하면 선수들의 몸 상태나 컨디션을 확인하고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득점 체계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었던 것이 확대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좀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이 부분은 아마 올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런 선수들 간의 득점 차이가 별로 나질 않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인물이라고 하죠. 각 등급에서 선수들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성적 차이에 의한 변화가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각 등급에서 이동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약간 부진했던 선수들이 내려올 수 있고, 이런 변화가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경주는 조금 더 흥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순위 간 점수 차이가 확대된 결과 선발급과 우수급 강자들은 상위 등급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특성급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슈퍼 특성급 5명, 임채빈, 정종진, 전원규, 양승원, 신은섭 선수들은 자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큰 변화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역시 강자들은 이런저런 변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거군요. 네. 올해 대상 경륜은 임채빈 선수와 정종진 선수의 박빙 대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총 5번 열린 대상 경륜에서요, 이 두 분이 계속해서 대상 경륜의 우승자가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흐르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정해진 뻔한 답 속에서 골라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위원님. 저는 한편으로는 이 두 선수의 틈을 비집고 등장하는 뉴페이스는 없는지 이 부분이 항상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뉴페이스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원래 네. 정종진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연승을 하다 임채빈 선수가 깼고요. 그리고 임채빈 선수도 연승을 달리다가 이 연승이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죠? 바로 도깨비 전원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원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31일에 열린 광명 특성급 결승 경주에서 임채빈 선수의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74연승이었거든요. 이 연승 기록을 깨고 임채빈 선수를 상대로 더욱이 선행승부 우승이라고 하는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임채빈을 갖다가 제압을 했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곳은 깜짝 승리,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경주에서 우승하면서 전원규 선수는 2024년 상반기 경륜 최강자 3인방의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죠. 네, 그리고 그때 잠깐이지만 랭킹 1위의 자리에도
올랐었죠. 잠깐 반짝했나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또 그랑프리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했었잖아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위원님과 결산을 해보니. 자, 지금까진 연차가 조금 쌓인 베테랑 선수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륜 새싹 신인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 데뷔한 28기 선수들이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모든 28기 선수들이 우스급과 특성급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강 기수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마지막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는 수석 졸업생인 손재용 선수죠. 이미 데뷔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고, 그리고 데뷔 후 9연승으로 특성급으로 조기 승급을 하는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임채빈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선수가 보여줄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차석 졸업생인 석혜윤 선수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김준철 선수가 낮은 졸업 순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세 선수의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벌점 제도 변경, 착순별 등급 변화와 그에 따른 득점 체계까지 바뀌었던 2024였습니다. 또 임채빈, 정종진 선수 간의 치열했던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났던 어떤 별들, 28기 신인 선수들의 폭풍 성장까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나니까 정말 올해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선수들이 우리 경륜 팬분들, 고객분들, 경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흥분시킬지 궁금한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2025년 기대주 한 명 꼽아주실까요? 네, 2025년에 이 선수를 주목해라. 28기 선수들 중에서 2명을 꼽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강민성 선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석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내년에 특성급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두 선수가 가진 모습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점에서 내년에 아마 돌풍의 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스피드 뉴스에서 다뤘던 주제들 하나씩 살펴보니까 각종 경주 정보, 자전거 장비, 선수들 후일담, 일본 경륜과의 비교, 거기에 멋진 우리 경륜 선수 게스트 분들을 모시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저와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경륜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한 해 동안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또 우리 고객분들, 또 팬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소감 얘기할까요? 네. 저도 사실 경륜 공부할 때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경륜 새싹들과 함께 좀 커나가는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경륜이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스피드 뉴스가 교과서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경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경륜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